안녕하세요. SANGM 뮤즈TV. 오늘도 현장에서 바로 써먹는 소방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큰 건물에 불이 났어요.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한 팀은 1층 로비, 한 팀은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그리고 또 한 팀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간 소방관이 무전기를 들고 여기 7층 상황 보고합니다 하고 외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갑니다. 무전이 안 터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동료는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사한지조차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룰 무선통신 보조 설비, 그 중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엘리베이터 구간에서 무선통신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근거, 조문부터 실무 설치 방법, 그리고 감리할 때 제가 실제로 보는 포인트까지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도면만 봐도 아, 여기 승강기 빠졌네 하고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가 뭔가요?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이름이 좋은 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건물 안, 특히 지하나 고층, 그리고 금속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는 무전기 전파가 잘 안 통합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면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끼리 무전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누가 어디 있는지, 불길이 어디로 번지는지, 대피는 다 됐는지를 서로 못 알려주니까요. 그래서 건물 안에 일부러 전파가 잘 통하도록 케이블과 안테나를 깔아두는 설비, 이게 바로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소방관들의 무전기가 건물 어디서든 잘 터지게 도와주는 보조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팁: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평소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딱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소방관이 진입했을 때만 빛을 발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 쓰니까 대충 일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 안 되면 사람 목숨이 걸립니다. 이 설비는 보통 누설동축 케이블이라는 특수한 케이블을 씁니다. 일반 케이블은 신호를 안에 가두고 흘려보내지만 누설동축 케이블은 이름 그대로 신호를 살짝살짝 새어나가게 만들어서 케이블 주변 어디서든 전파가 잡히도록 설계된 케이블입니다. 긴 더듬이 안테나가 건물 안에 쭉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근거 조문: NFTC 505, 승강기가 콕 집혀 있다. 자, 이제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기술 기준 NFTC 505, 그 중에서도 2.2, 3.1 항목입니다. 내용을 풀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근거 조문: 누설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가 설치된 층은 모든 부분 계단실, 승강기, 별도로 구획된 실을 포함해서 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NFTC 505 2.2, 3.1. 여기서 우리가 딱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승강기입니다. 조문에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 이렇게 콕 집어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준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필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왜 굳이 승강기를 따로 적었을까요? 법이라는 게 보통 모든 부분에서 통신이 가능할 것 이렇게만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계단실, 승강기, 별도 구획된 실을 콕 집어서 나열했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 세 군데가 전파가 잘 안 통하는, 놓치기 쉬운 사각지대라는 걸 기준 만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특히 승강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곳만 따로 떼서 영상을 만든 거고요. 왜 하필 엘리베이터가 가장 어려운가? 그럼 엘리베이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이유 3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금속 샤프트 통째로 금속 박스 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통로를 승강로 또는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샤프트는 철근 콘크리트에다 금속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전파라는 게 금속을 정말 싫어합니다. 금속에 부딪히면 그냥 막혀버려요. 이걸 어려운 말로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라고 합니다. 말은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금속으로 사방이 막힌 상자 안에 들어가면 바깥 전파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휴대폰을 넣고 문을 닫으면 전화가 안 오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딱 그 금속 상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아무리 전파를 쏴도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둘째, 카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엘리베이터 칸, 그러니까 우리가 타는 그 박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위아래로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1층에 있다가 20층에 갔다가 다시 지하로 내려오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안테나를 한 군데에 딱 고정해서 달아놨다고 칩시다. 카가 그 안테나 근처에 있을 땐 잘 터지겠죠. 그런데 카가 멀리 떨어진 다른 층으로 이동해버리면 전파가 안 닿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고정된 안테나 하나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한 지점만 잡아서는 절대 전 구간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기계실과 피트까지 챙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범위 문제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우리가 타는 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위에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장치들이 들어있는 기계실이 있고 맨 아래 바닥에는 피트라고 부르는 움푹 들어간 공간이 있습니다. 카가 1층에 멈춰도 그 아래에는 피트가 더 있는 거예요. 소방관이 점검이나 구조를 위해 이 기계실이나 피트까지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피트부터 기계실까지 전 구간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한 군데라도 빵 뚫리는 음영 구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엘리베이터 통신은 문 앞에서 터지면 됐지 않은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카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춰 섰을 때, 피트나 기계실에 들어갔을 때까지 다 되어야 진짜 합격입니다. 가장 안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봐야 해요. 실무 설치 방식 3가지. 그럼 이 까다로운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NFTC 505 기준 자체는 이렇게 설치해라 하고 방법을 딱 정해주진 않습니다. 대신 승강기에서 통신이 되게 하라는 결과만 요구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다음 3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씩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방법 1. 승강로 안에 케이블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누설동축 케이블, 아까 말씀드린 신호가 새어나오는 그 케이블을 승강로 안에 세로로 위에서 아래까지 쭉 늘어뜨려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가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케이블 바로 옆을 지나가니까 어디서든 통신이 됩니다. 가장 든든한 방법이지만 단점도 있어요. 좁고 위험한 승강로 안에서 케이블을 수직으로 길게 시공해야 하니까 작업이 까다롭고 엘리베이터 운행에 케이블이 걸리지 않게 단단히 고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통신 품질만 보면 가장 믿을만한 방식입니다. 방법 2.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안테나를 답니다. 두 번째는 각층 엘리베이터 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공간마다 안테나를 다는 방법입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 안테나 전파가 카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문이 열려 있을 때는 괜찮은데 문이 닫혀 있거나 카가 층과 층 사이를 이동하는 중에는 전파가 안 닿아서 음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는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다른 방법을 보완하는 용도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 3. 카 안에 직접 안테나를 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카 안에 직접 작은 안테나를 달고 그 케이블을 승강로 위쪽에 있는 무선 중계기와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카가 어디로 가든 안테나가 카랑 같이 움직이니까 통신이 끊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주의 방법 3은 엘리베이터 카 자체에 손을 대는 거라서 반드시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카의 임의로 구멍 뚫고 케이블 달았다가는 엘리베이터 보증 문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협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큰 분쟁이 됩니다. 정리하면 가장 확실한 건 방법 1. 승강로 수직 포설입니다. 방법 2와 3은 현장 여건이나 엘리베이터 종류에 따라 보완하거나 조합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꼭 본다. 자, 이제 제가 감리원으로서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표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확인 항목 내가 보는 것 근거. 통신 음영 여부 승강로 전 구간 피트 기계실에서 실제 무전기로 통신 테스트. 금속 차폐 영양 금속판 근처에 설치돼서 전파 특성이 나빠지지 않는지. 2. 1.5. 케이블 고정 승강로 내 누설동축 케이블이 4M 이내마다 지지금구로 고정됐는지. 2. 1.4. 임피던스 연결되는 장치들이 전부 50으로 통일됐는지. 2. 기. 이격 거리 엘리베이터 전동기 제어반 등 고압부와 1.5M 이상 떨어졌는지. 2.
1.6. 이 표를 말로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통신 음영. 서류만 보지 말고 실제로 무전기를 들고 피트부터 기계실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터지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둘째, 금속 차폐 영향. 케이블이나 안테나가 금속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전파가 죽으니까 그걸 봅니다. 셋째, 케이블 고정. 승강로 안에 케이블을 4m 안쪽마다 단단히 잡아줬는지 확인합니다. 안 그러면 카가 움직이다 케이블에 걸릴 수 있어요. 넷째, 임피던스. 좋은 어려운 말인데 연결되는 부품들의 전기적 성질을 55mm라는 숫자로 다 맞췄는지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신호가 깨져요. 다섯째, 이격거리. 엘리베이터 모터나 제어반 같은 강한 전기가 흐르는 곳과는 1.5m 이상 떨어뜨려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쪽 전기 잡음 때문에 통신에 방해가 됩니다. 현장 팁 이 5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강조하라면 실측 통신 테스트입니다. 나머지는 서류와 도면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되지만 실제로 터지느냐는 무전기 들고 직접 들어가 봐야만 압니다. 감리의 마지막 양심은 발로 뛰는 실측이에요. 현장에서 진짜 자주 터지는 문제 3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마주치는 문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미리 알아두시면 똑같은 실수 안 하실 수 있어요. 문제 1, 계단실은 했는데 엘리베이터는 빠졌어요. 이게 정말 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계단실 위주로만 그리다가 승강기를 깜빡 빠뜨리는 경우예요. 아까 조문에서 봤죠? 승강기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도면엔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 검토할 때 승강기 샤프트 개통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단실만 있고 승강기 라인이 안 보이면 바로 짚어야 해요. 문제 2, 엘리베이터 제조사랑 협의를 안 했어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협의 문제입니다. 카 안이나 승강로에 케이블을 추가로 설치할 때 엘리베이터 제조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진행했다가 준공 단계에서 우리 승인 없이 카에 손댔으니 보증 못 해준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다 뜯고 다시 해야 하는 재시공으로 이어집니다. 시간도 돈도 엄청 깨져요. 그래서 초기에 미리 협의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제 3, 통신 테스트를 서류로만 떼웠어요. 세 번째, 준공 검사할 때 서류만 쓱 보고 실제 무전기 테스트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엘리베이터 내부는 전파가 가장 안 통하는 곳이라 서류상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막상 무전기 들고 들어가면 안 터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엘리베이터 내부는 반드시 무조건 실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에 준공 임박해서 통신 안 되는 게 발견되면 답이 없습니다. 마감재 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다 설치한 다음에 케이블 다시 깔려면 그야말로 악몽이에요.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 특히 엘리베이터는 공사 초중반에 한번 미리 점검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서 NFTC 505 2.2, 3.1에 따라 승강기로 명시된 필수 대상이다. 그런데 금속 샤프트, 움직이는 카, 피트와 기계실 때문에 전파가 가장 안 통하는 까다로운 공간이다. 그래서 승강로 수직 케이블 포설, 각층 안테나, 카 내부 안테나, 이 3가지 방법을 현장에 맞게 쓴다. 그리고 감리할 때는 실측 통신 테스트, 케이블 4m 고정, 50옴, 임피던스, 고압부 1.5m 이격, 이걸 꼭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도면에서 승강기 빠지지 않았는지, 제조사 협의했는지, 그리고 무전기 들고 직접 테스트했는지, 이 3가지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한 영상이면 엘리베이터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도면, 검토부터 준공 확인까지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SANGMUG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